안녕하세요 여러분, 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허리 디스크입니다. 본인이나 주변 분들 중에 허리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다리가 많이 저리다거나 하면서 병원에 가신 분들 있으시죠? 보통 이런 통증이 별로 심하지 않다면 집에서 타이레놀 같은 걸 먹고 쉬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진다면 병원에 찾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보통 엑스레이를 먼저 찍게 됩니다. 당연히 신체 검진도 하고요. 근데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MRI까지 찍기도 해요. 그러면 이 검사를 하고 나면 10중 8구는 디스크가 좀 문제가 있으시네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이 MRI까지 찍으신 분들 중에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면서 수술을 합시다 이렇게 말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 진짜 깜짝 놀라죠. 수술을 해야 된다니, 진짜 수술이 필요한 걸까,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약을 먹거나 주사치료로 나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머리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쪽으로 목뼈, 등뼈, 허리뼈, 천추, 그리고 골반으로 이어지는 척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허리뼈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허리뼈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허리뼈는 벽돌처럼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디스크라는 완충 장치를 두고 켜켜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런 관절들을 가지고 있죠.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으면 단단하고 흔들리지도 않을 텐데 왜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식물이나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 때문에 우리가 허리를 굽혔다 펴고 옆으로 숙인다거나 아니면 돌린다거나 이런 자유로운 움직임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동작들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따로 얘기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체 구조는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는데요. 이렇게 자유롭게 척추를 움직일 수 있게 된 대신 이 디스크는 터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디스크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바깥쪽의 검은 부분은 단단하게 디스크를 지지해주는 섬유린이라는 부위고요. 속에는 수액이라고 하는 말랑말랑한 젤리가 들어있게 됩니다. 우리가 디스크가 터졌다, 디스크가 문제다 할 때 실제 문제가 되는 건 이 수액이에요. 이 수액이 섬유륜 바깥으로 떨어져 나오거나 혹은 섬유륜을 밀어내면서 같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옆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눌렀을 때 우리가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올수록 위험할까요? 별로 안 튀어나와 있다면 수술을 안 해도 될까요? 사실 디스크가 튀어나온 양보다 더 중요한 건 환자의 증상과 어떤 모양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왔냐인데요. 먼저 디스크가 튀어나온 형태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총 3가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돌출형은 이 섬유륜과 함께 수액이 같이 튀어나온 형태예요. 이렇게 같이 삐어져나온 형태고요. 두 번째 탈출형의 경우 섬유륜은 그대로 있는데 수액이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리형의 경우 안에 있던 수액이 완전히 외따로 떨어져 나온 경우를 유리형이라고 불러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생기는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너무 저려서 사실 걷기도 힘든데 디스크 탈출증을 그냥 두면 나아지는지,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주사를 맞거나 수술까지 해야 되는지, 그걸 제일 많이 궁금해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개인차가 커서 진료 보시는 주치의 선생님의 말을 온전히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스크 탈출증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형태가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디스크 환자의 80~90%는 (6에서 12주) 안에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그런데 이미 튀어나온 디스크가 어떻게 저절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디스크가 실제로 이렇게 튀어나오면 신경을 실제로 누르는 부분도 있지만 염증 물질이 모이면서 신경을 더 자극하게 돼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몸은 이 탈출된 디스크를 이물질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면역세포, 대식세포들이 모여들게 되는데요. 이 대식세포들이 탈출된 디스크를 먹어치우고 분해하면서 염증이 가라앉게 되고 신경의 압박이 풀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연적으로 디스크가 나아지는 과정이에요. 디스크 탈출증의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돌출형의 경우 50%에서 자연 흡수가 되고 탈출형의 경우 약 70%에서 자연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또 유리형의 경우 아예 디스크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90%의 환자에서 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허리 디스크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신경 자극이 지속될 경우에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6주에서 12주 동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신경차단술이나 약을 먹거나 운동치료를 하거나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빨리 줄여서 빨리 걷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후유증 없이 디스크를 회복시키는 길이죠. 자, 여기까지가 디스크라고 무작정 수술하면 안 되는 경우고요. 당연히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환자의 80에서 90%가 수술적 치료 없이 호전되지만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10% 정도 존재합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에 근력이 빠지고, 두 번째는 발이 처지거나, 세 번째 대소변 장애나 회음부 감각 저하가 생겼을 때는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반드시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MRI와 함께 신경기능검사를 반드시 빨리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 세 가지 신호는 단순히 신경이 눌렸다, 아프다의 문제가 아니고 신경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신경은 한번 죽어버리면 돌아오지 않거든요. 한 번은 50대 환자분이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오셨어요. 계단을 올 때 발이 자꾸 계단에 걸리고 신발도 덜렁거린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게 바로 발처짐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셨을 때 이미 이런 증상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MRI를 찍어보니까 요추 5번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었고 바로 수술을 했지만 발처짐 현상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경이 눌린 채로 오래 가면 이분처럼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진행하는 근력 저하가 있거나 발처짐 현상이 발생하거나 대소변 장애가 생기거나 회음부의 감각 저하가 됐을 때는 반드시 빠르게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대소변 문제의 경우 젊은 분들한테 생기게 되면 직장 생활하는데 아주 크나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가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수술을 해야 하는지 보존적 치료로 기다려도 되는지 간단하게 기준을 말씀드릴 텐데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MRI에서 얼마나 심하냐의 소견보다 증상과 신체 검진 소견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위험 신호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고 이런 위험 신호가 있다면 응급수술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런 신호가 없다면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고 걷지 못할 정도라면 주사치료나 신경성형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6에서 12주 동안 치료하면 거의 다 호전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호전이 없을 때는 수술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지 다시 한번 평가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럼 수술이 필요한 분들은 수술을 하시면 되는데 수술이 필요 없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수술이 필요 없는 대부분의 경우 환자분들이 해야 하는 건 기다리는 것보다는 디스크를 잘 관리해서 빨리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길을 가시다가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병원 간판에서 자주 보시는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이런 비수술적 치료에는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운동치료가 있는데요. 각각의 역할과 사용해야 되는 기간이 좀 다릅니다.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치료가 바로 이 약물치료인데요. 우리가 다리를 접지르거나 어딘가를 삐었을 때 먹는 약인 소염제나 근이완제뿐만 아니고 디스크 탈출증 환자분의 경우 신경통이 심하기 때문에 이를 줄여줄 수 있는 항경련제나 항우울제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약제들은 단순히 통증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신경 주위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주고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예민해지는 것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처음부터 강한 약을 쓸 수 있지만 어지러움이나 졸림,
메스꺼움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용량을 단계적으로 올려가야 돼요. 두 번째는 신경차단술인데요. 사실 이 신경차단술이 생기고 나서 디스크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경차단술을 이용하기 전에는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약물치료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디스크가 발생하고 초기에 극심한 통증을 견디지 못해서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신경차단술이 생기고 나서 디스크 수술이 현저하게 줄어드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바로 신경차단술이 진통주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 설명드린 그림을 보게 되시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그 주변에 있는 신경을 누르기도 하지만 주변에 염증 물질이 생기면서 신경이나 그 주변 구조물들이 다 붓게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좁은 공간이 더 좁아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지속되게 되면 신경 주변 구조물들이 찐덕찐덕 끈적하게 붓기 때문에 이런 떡진 구조물들이 신경을 이리저리 당기기도 합니다. 신경차단술은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위에 국소마취제나 스테로이드를 뿌려주면서 부종을 가라앉히고 염증을 씻어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떡진 구조물들을 하수도에 있는 수도 뚫듯이 수압으로 뚫어주어서 신경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보통 약만 먹고 밤을 새고 잠을 못 주무셨던 분들이 걷고 운동할 수 있는 상태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선순환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회복이 훨씬 빨라지는 거죠. 이 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로 초반에 통증이 많이 줄었다면 반드시 운동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코어 근육과 엉덩이 근육, 고관절을 제대로 쓰는 게 다시 디스크가 재발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럼 무작정 코어 운동부터 처음에 하란 소리냐? 그건 아닌데요. 초기의 통증이 10점 만점에 3점이야.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지만 조금 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함을 느낀다. 그 정도 수준으로 통증이 떨어지게 되면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무슨 운동을 가르쳐 준다면서 특별한 거 가르쳐 주지도 않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나서 깁스를 풀었는데 바로 다리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뜀박질을 하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디스크에 좋은 자극을 주고 디스크 때문에 굳었던 고관절과 엉덩이, 허리 근육을 풀어주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빠르게 걸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플랭크나 브릿지, 월sit 같은 동작을 추가로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치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 초반에는 걷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는 분들은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실까요? 당연히 수술을 받으면 완치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겠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술을 한다고 허리가 완전히 완치되는 건 아닙니다. 보존적 치료로도 도저히 생활이 안 되신다거나 위험 신호가 있어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 당연히 수술을 하셔야겠지만 수술을 했다고 해서 디스크 탈출증이 일어나기 전 건강한 허리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존적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 초반에 통증이 많이 빠르게 줄어들지만 1년, 2년이 지나게 되면 보존적 치료를 한 사람들과 통증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수술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어떤 종류든 간에 근본적으로 약해진 디스크를 새 걸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디스크의 구조에 대해서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섬유륜 안에 들어가 있는 수액은 이미 빠져나와 있고 이걸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흡수하든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든 한 번 빠져나온 수액은 보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디스크는 탄력을 잃게 되는데요. 이를 우리는 퇴행성 디스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협착증도 잘 생기게 되고 문제가 된 디스크 위아래 척추 부분은 좀 더 빨리 퇴행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을 하냐 마냐 보다는 허리 디스크가 발생한 이후 관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수술 받으신 분들의 경우는 디스크 증상 자체가 심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허리 디스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왜 수술을 받지 않아도 좋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떨 때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지, 수술을 받고 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까지 잘 알게 되셨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오면 수술을 하나요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죠?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수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MRI는 구조적 이상을 보여주는 영상이지 직접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진 않아요. 같은 크기의 디스크라도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힘이 빠지기도 하죠. MRI보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위험 신호가 있느냐, 혹은 증상이 얼마나 심하고 보존적인 치료를 했을 때 호전이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디스크는 터지면 평생 재발하나요? 요거는 반만 맞는 말인데요. 디스크 자체는 나이가 들수록 노화되는 구조물이고 한번 디스크가 터지면 퇴행성 디스크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디스크가 터져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코어 근육을 강화해주고 체중 관리와 금연을 같이 하시게 된다면 재발률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 탈출증도 문제지만 사실은 관리가 안 되면 나이가 드실수록 협착증으로 좀 더 빨리 넘어가실 수 있어서 협착증이 만성적으로 생겨버린 경우는 정말로 평생 동안 통증을 안고 사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운동하면 디스크가 더 나빠지나요? 이건 타이밍의 문제예요. 급성 통증이 심한 시기에는 쉬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되고 나면 반드시 운동은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코어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기르고 고관절 유연성을 길러줘야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동이 디스크를 낫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재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에요. 오늘 내용이 허리 디스크 MRI 소견을 보고 수술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수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 허리 디스크는 수술 없이 좋아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허리 디스크를 관리하는 운동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의학과 전문의 유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